지난번에 제가 아마 립스코 때 했던 메이크업일 텐데 와, 날이 진짜 더워졌어요. 벌써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는 계절이 온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저는 아직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서 계속 목이 아파요. 편하게 말을 하면 계속 이렇게 좀 갈라지고요. 약간 이렇게 좀 조신하게 말을 하면 좀 괜찮은데 계속 조신하게 말할 순 없으니까 그냥 살짝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아마 립스코 때 했던 메이크업일 텐데 그 메이크업 보면서 되게 섀도우랑 블러셔랑 메이크업 방법이랑 요청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평소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메이크업이 좀 특히 고급스러워 보였나 봐요. 다들 막 골저스하다, 고급스럽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딱 그때 썼던 제품들이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었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신상들 중에서 또 잘 쓰고 있는 템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킨케어 할 건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요즘에 스킨케어를 좀 가볍게 바꿨어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스킨케어는 진짜 간단하게 해주고 있고 오늘은 이 넘버즈인 1번 세럼 이제 여름 되면서 다시 꺼냈어요. 이걸로 그냥 토너 단계랑 세럼 단계를 한 번에 퉁쳐줄게요. 이게 수분감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발라줘도 토너랑 수분 세럼 동시에 바른 것처럼 바르기가 좋아요. 제가 여름에는 딱 이 부분들은 되게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건조하거든요. 입가 주변이랑.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건조한 부분들만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그리고 코 옆에 이런 각질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좀 스킨케어를 바꿔서 쓰고 있는데 뭔가 크림을 완전히 가볍게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지만 약간은 좀 매끈 쫀쫀한 느낌이 있는 걸 쓰고 있는데 이 헤브블루에서 나온 센텔라 크림이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바르면은 또 제가 베이스 광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적당히만 발라서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스킨케어 아주 반질반질하게 해줬고요. 제가 오랜만에 겟레디 윈미에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선크림을 발라요. 근데 겟레디 윈미 할 때는 베이스 제품 이전에 뭔가를 발랐을 때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그 자체의 사용감을 보여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선크림을 잘 같이 안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새로운 선크림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테이지라는 선케어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시카트리 투명 선젤이거든요. 저는 선젤이라는 이름이어서 되게 가벼운 젤 같은 선크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발라보니까 너무 특이한 거야. 이렇게 짜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되게 프라이머 같아요. 이 사용감 자체가 진짜 프라이머 펴바를 때의 느낌이에요. 얼굴에 바를 때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프라이머 같은 거 바를 때 그 실리콘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실키한데 특유의 그 실키한 오일감 같이 느껴지는 그 약간 미끈한 느낌 뭔지 아세요? 엄청 실키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살짝 미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용감마저 프라이머 베이스 같은 선크림이에요. 이게 이 특유의 실키한 오일감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 제형이긴 한데요. 이렇게 발랐을 때 피부결 정돈을 되게 잘해주고 뭔가 피부가 살짝 이 베이스 단계에서 블러 처리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더라고요. 이 미끈한 사용감 때문에 여드름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며칠 써보니까 여드름은 안 나고 괜찮았어요. 제형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평소에 메이크업 베이스랑 프라이머 이런 것들 바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선크림을 그냥 한 번에 다 합쳐서 바르기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젤만 발랐는데 피부가 뭔가 묘하게 블러 처리된 것처럼 결이 엄청 정돈됐거든요? 되게 재밌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손끝에 느껴지는 느낌은 되게 오일리할 것 같은데 막상 얼굴을 보면은 오히려 기름기가 조금 잡힌 느낌? 그리고 이걸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기름도 별로 안 올라와요. 자외선 차단 지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SPF 50뿔에 PA 뿔뿔뿔뿔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뒤에 논코메도 제닉이라고 써있어요. 모공 막을까봐 걱정했는데 모공이 막히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스킨케어까지 해줬으니까 립오일 발라줄게요. 이거 롬앤 립오일이고요. 피치 스트로브. 살짝만 입술 보습을 위해서 얹어놔줄게요.
오늘 베이스는 피 올데쿠 사용할게요. 저와 피가 함께 만든 이 올데쿠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올영 런칭하고 3일 동안 랭킹 1위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제가 처음 이 소개 영상 찍을 때쯤에 거의 다 써가던 첫 저의 최종품이고 요거는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쯤에 새로 뜯었던 이 제품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걸 뜯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칭 이후에도 베이스는 계속 피 올데쿠만 쓰고 있어서 이렇게 탈탈 비워냈어요. 그리고 사실 기획전 때 23호도 몇 개 구매를 해뒀습니다. 셀프로 좀 쟁였어요. 그럼 한번 23호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피 올데쿠는 진짜 저도 그렇고 피에서도 그렇고 디테일을 정말 많이 본 쿠션인데 여기에 양 조절하라고 양 조절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양 조절판을 수정 화장할 때 빼고는 잘 안 써요. 왜냐면 담지체 자체도 양 조절이 잘 되게 좀 단단하게 잡아놨고 이 퍼프도 제형을 머금고 고르게 계속 뱉어낼 수 있게 좀 도톰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이 담지체와 퍼프의 궁합으로 양 조절이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눌러서 바로 사용해줘도 전혀 두껍지가 않아요. 양 조절하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얇게 잘 발리고 그냥 두들겨서 바를 때는 저는 피부 제일 두꺼운 부분이 이렇게 광대부터 사선이거든요. 여기부터 두들겨준 다음에 얇은 쪽으로 두들겨서 펴발라줘요. 저는 원래 밀어서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프라이머 같은 선젤을 바른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두들겨 발라줘도 너무 잘 발려요. 예쁘게 바르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솔직히 예쁘게 바르는 방법이 필요 없는 그냥 원래 사용하시던 대로 휘뚜루 마뚜루 쓰시면 되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 퍼프에서 계속 이 제형을 뱉어내주거든요, 고르게. 그래서 살짝만 묻힌 양으로 이 정도까지 발리고 진짜 살짝만 이렇게 톡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마를 저는 발라주는데 이게 양 조절이 안 되면 바로 발랐을 때 엄청 두껍고 답답하게 발릴 수 있는데 피 올데쿠는 양 조절하지 않아도 이렇게 얇게 밀착력 있게 잘 발려요. 이런 붉은기나 피부 결 같은 결점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잘 보정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 전체적인 톤이 엄청 고급스럽게 커버가 되고 저는 오늘은 여기 붉은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붉은기가 진짜 잘 가려져요. 그리고 이런 나비존 모공 커버력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되게 고급스럽게 커버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마침 여기에 좀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면 이 위에 쌓아줘도 되게 얇게 커버가 잘 쌓이거든요. 그래서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쌓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저는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이 쿠션 자체가 거의 인생 쿠션이라서 정착해서 이것만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한테 인생 쿠션 됐다고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쿠션 바를 때보다 공을 안 들여요. 그냥 이렇게 대충 톡톡 쓱쓱 바르는데 그냥 대충 발라도 공들인 것처럼 피부 표현이 돼서 그냥 손이 계속 잘 가는 쿠션이에요. 피부에 잘 먹으니까 피부 컨디션도 많이 안 타서 피부 컨디션 걱정 없이 그냥 바르기도 좋고 이 올데쿠가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첫 발림은 되게 촉촉해요.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픽싱이 되는 세미 매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볍게 스킨케어를 하고 또 프라이머 같은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 표현 자체가 되게 보송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바르니까 조금 더 매트하게 표현이 됐는데 이전에 하는 스킨케어에 따라서 더 촉촉하게도 마무리할 수 있고 더 보송하게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세미 매트 쿠션이라서 당연히 수부지나 지복합성한테 추천을 드리지만 이런 촉촉한 세미 매트 느낌 때문에 그런지 의외로 건성분들한테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스킨케어 자체가 좀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 더 매트해 보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죠. 딱 피부에 예쁜 결광이 올라오는 정도로 마무리가 돼서 피부가 엄청 예뻐 보여요. 피부 전체적인 톤이랑 결이 다 보정돼서 피부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세미 매트입니다. 지금 다 발라줬는데 픽싱력은 바르고 나서 바로 테스트를 하면 묻어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픽싱이 되기 때문에 그냥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점점 얘가 픽싱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찍힘이 별로 없는 좀 신기한 제형이에요. 이게 바르자마자 안 묻어나게 만들면 피부 쪼임이 좀 생겨서 일부러 좀 서서히 픽싱되게 했어요. 진짜 쿠션을 만들면서 느낀 게 쿠션은 진짜 여러 가지 디테일이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제형 자체의 피부 표현, 사용감, 지속력 다 너무 중요하지만 이 제형을 머금는 담지체의 경도에 따라서도 제형이 달라지고 퍼프의 재질, 모양,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용감이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걸 다 하나하나 고민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맞춰야 궁합이 좋은 육각형 쿠션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매일매일 손이 가는 쿠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쿠션을 같이 만들면서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리뷰해주신 것들 봤을 때 많이 알아봐 주신 게 피부 표현, 지속력, 그리고 사용감. 요 얘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생 쿠션이라서 정착했다고 댓글이랑 DM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댓글 중에서 육아하시는 구독자님 댓글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형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뿌듯했고요. 표현도 예쁜데 쓰기도 편하고 피부도 편하니까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좋은 쿠션이라고 많이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쿠션 퍼프 얘기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 쿠션 퍼프는 지금 별도 판매 중입니다. 자, 이제 베이스를 했으니까 쉐딩을 해줄 건데요.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이게 뭐냐면 피 올데코 음영 스틱 증정 기획 세트예요. 짜잔! 저희 올데코 첫 구매하시고 잘 쓰고 계신 분들 혹은 살까 말까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6월 올영 세일 다가오잖아요. 또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본품 용량의 음영 스틱을 같이 드려요. 휘의 이지 쉐이핑 스틱 얼그레이 컬러인데요. 다른 브랜드에서 본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용량급의 증정이라서 진짜 대박이에요. 보통 이런 스틱류 증정으로 주면 요만한 거 주잖아요. 근데 본품 용량입니다. 엄청 스르륵 발리는 사용감이고 부드럽게 블렌딩되는 타입이에요. 컬러도 톤 안 타는 진짜 그림자 컬러감이라서 진짜 3초 만에 휘리릭 쉐딩할 수 있는 음영 스틱이에요. 그냥 코에 바로 썼을 때 엄청 색이 자연스러워요. 진짜 그림자 색인데 너무 시멘트 같은 색감이 아니라 딱 예쁜 그림자 색이거든요. 그래서 웜쿨 상관없이 쓰기 좋은 색이고 손으로 블렌딩해도 블렌딩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유사시에 툴이 없다 하면은 손으로 진짜 살살 블렌딩 해주셔도 이렇게 음영이 예쁘게 들어가요. 근데 또 저는 정교하게 툴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라주고 이런 쉐딩 브러쉬 있죠? 이런 걸로 살살 펴발라주는데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쓰셔도 괜찮아요. 쉐딩 엄청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브러쉬 사용해주고 이거 코 쉐딩 진짜 빠르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입술 아래쪽이랑 위쪽에 음영 넣어주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턱 쉐딩도 그냥 이렇게 쓱쓱 해주는데 요즘에는 귀를 이렇게 끊어서 턱 아래도 살짝 여기 위로 올려서 아래까지 발라준 다음에 이것도 뭐 손으로 펴발라도 되지만 저는 퍼프 뒤쪽을 잘 안 써서 이쪽으로 돌려서 그냥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이 쉐딩 스틱 만들 때 컬러가 너무 쿨해서 시멘트 같으면 얼굴에서 좀 허옇게 동동 뜨기 좋고 너무 노라면 쿨톤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예쁜 얼그레이 같은 그림자 색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컬러를 되게 잘 뽑아주셔서 마지막에 저도 같이 보고 고른 컬러감이에요. 우리 밖에서 수정 화장 하다 보면은 거의 이쪽 위주로 수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 수정하면 쉐딩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코 쉐딩 지워져서 난감할 때 바로 파우치에서 꺼내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턱 쉐딩도 했고 코 쉐딩도 해줬어요. 피 올데코 음영 스틱 증정 기획 세트는 올영 세일 기간 단 7일 동안 23,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본품 용량급의 쉐딩 스틱까지 드리는 대박 구성이니까 피 올데코 궁금했는데 살까 말까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써보니까 이 피 올데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쟁여두고 싶다 하셨던 분들 진짜 좋은 가격에 알찬 구성이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위에 파우더를 해줄 건데 요즘에 다른 파우더도 쓰고 있지만 제가 일본에서 이런 무펄 하이라이터 너무 궁금해서 많이 사왔거든요. 약간 펄이 들어간 하이라이팅을 해주는 파우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세잔느께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어차피 파우더를 하면 거의 이 앞볼, 중안부랑 미간 이런 부분 위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 되는 걸 쓰면 볼륨감도 살면서 유분도 잡을 수 있고 블러 처리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쓰는 걸 좋아하는데 딱 이 세잔느의 무펄 하이라이터 쓰면 보이세요? 여기보다 더 화사해진 거? 살짝 이렇게 화사해지면서 유분이 잡혀요. 이 느낌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올데코 제형 자체도 위에 파우더를 얹었을 때 잘 안 얹기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좀 유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파우더랑 같이 써주시면 진짜 지속력이 더 좋아지니까 파우더랑 같이 쓰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요즘에 이 세잔느 쓰고 있는데 너무 화사해지고 마음에 들어요.
예쁘죠? 뭔가 요 중안부가 확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코도 쉐딩 해준 데 말고 딱 이 양감 살아야 하는 부분만 발라주면 이렇게 살아나요. 너무 예뻐. 그리고 이마도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마도 밝혀지고 너무 괜찮죠? 일본에는 이런 제품 진짜 많은데 한국에는 아직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괜히 에뛰드 얼굴선 브라이트너 좀 생각이 나서 그것도 다시 꺼내보려고요. 베네피트에서 나온 단델리온 트윙클 있는데 그거는 또 요만큼 화사해지진 않아. 그래서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제품들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썹 그릴 건데 에뛰드 컨투르 슬라이드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컬러 사용할게요. 제가 그날 한 메이크업에는 에스쁘아 브로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이걸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완전히 똑같이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날 제가 눈썹 정리를 했던 날인데 사실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약간 짝짝이로 브로우 카라 컬러를 잘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쪽이 조금 더 밝고 한쪽이 어둡거든요. 오늘은 짝짝이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좀 차려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거 진짜 눈썹도 잘 그려지고 색도 괜찮고 사각사각 잘 그려져서 완전 제 취향의 아이 브로우예요. 그리고 그날 아이섀도우 문의가 진짜 많았는데 댓글에 한결같이 되게 고급스럽다. 아이 메이크업 뭘로 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only 1,800원. 컬러그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런 키링 아이 팔레트인데 키링을 굳이 달고 싶진 않아서 안 달았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아이 팔레트예요. 4호 슴슴 누디인데 제가 이거 컬러를 다 사봤는데 이 슴슴 누디 컬러가 너무 데일리로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완전 베이직한 브라운 팔레트인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 조합에 가격도 너무 착하고 이런 좀 밝은 컬러들은 애교살 밝혀주거나 눈밑 밝혀주거나 이런 거 쓰기에도 너무 괜찮아서 요즘 최근에 제가 립스코에서 했던 메이크업은 다 이걸로 한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근데 이번 올영 세일 때 브라운 팔레트가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롬앤 두유 팔레트가 나오는데 혹시 이 영상 올리기 전에 두유 팔레트를 제가 구했다면 여기에 지금 비교 컷을 띄워드릴게요. 베이스로는 이거 써요. 이게 베이스 컬러로도 아주 딱 좋아요. 전체적인 컬러감이 웜한 브라운은 맞지만 이런 컬러감들이 너무 웜하지 않게 좀 잡아주거든요. 이런 브라운에도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데일리하게 너무 붉지도 너무 노랗지도 않은 음영 넣어주기에 딱이에요. 지금 이 베이스만 발랐을 때도 이 정도로 그윽하게 색이 들어가는데 보이시죠? 이 베이스는 많이 노랗지 않고 살짝 이런 묘하게 말린 장미빛이 좀 보이는 듯한 되게 뉴트럴한 온도의 베이스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다 발라줍니다. 이 팔레트 근데 가격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1,800원이야. 중간 컬러를 이 컬러로 넣어주면 조금 덜 붉게 연출할 수 있어요. 가운데 거 사용해주면 조금 더 붉은 브라운으로 올라와요. 저는 그날 메이크업을 좀 온도를 다양하게 해야 하니까 저걸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팔레트가 음영도 아주 잘 쌓입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 브라운 음영 살짝 넣어주고 사실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트임 컬러가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네들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로도 충분히 애교살을 트기에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도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홀리카 피스 젤테일 라인에서 컬러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중에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컬러가 이렇게 두 개, 베이지 우드랑 소이 로즈예요. 소이 로즈는 언더를 조금 울먹울먹한 느낌으로 터주기에 좋은데 이 베이지 우드는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주기에 진짜 좋아요. 이런 좀 날렵한 브러쉬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면 되고요. 젤테일이라서 엄청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발려요. 중앙 쪽을 조금 진하게 넣어줘야 자연스럽고요. 눈 앞머리 쪽은 사실 좀 얇게 빼야 자연스러워요. 이 앞까지 너무 뭉툭하게 그려지면 되게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는데 색이 진짜 자연스럽죠. 요즘에 좀 빨리 하고 싶다 할 때는 포트레 데생 듀오를 쓰고요.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을 때는 젤테일, 베이지 우드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젤테일은 이런 브러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더 섬세하거든요. 근데 브러쉬를 쓰는 만큼 좀 정교하게 그릴 수 있고 이 색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주 괜찮죠? 이 베이지 우드 컬러로 이렇게 언더 삼각존 쪽도 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줘도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거는 네이밍 슬림 라이너 토프 베이지 컬러예요. 이 컬러가 되게 잘 이어져서 이렇게 눈을 좀 당기고 눈 앞머리는 펜슬로 그려서 조금 더 지속력 있게 음영을 넣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삼각존 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색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안에 쏙 집어넣어서 안쪽에 음영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되게 베이지 우드랑 연결이 괜찮게 잘 되죠. 아이라인은 역시나 홀리카 젤테일로 그릴 거고요. 코코아 브릴레 컬러 쓸게요. 이 투크 1번 브러쉬가 너무 좋아서 하나 더 구매해서 애교살 음영용이랑 삼각존용 그리고 라인용으로 쓰고 있어요. 가끔 젤테일 쓰면서 가루가 날려요, 뭉쳐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젤리 타입이라서 아무래도 브러쉬를 사용을 하실 때 너무 많은 양을 묻히거나 브러쉬에 뭔가 다른 제형이나 뭐가 엉겨 있을 때 그렇게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쓸 때 자꾸 뭉친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브러쉬를 좀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싹 모아줘요. 그리고 너무 팍팍 묻히지 말고 이렇게 날에 싹싹 묻히는 느낌으로 묻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라인도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하게 그릴 수 있고 그 뭔가 볼펜통 생기듯이 뭔가 가로지는 그런 느낌 없이 바르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최고. 이렇게 라인 그려주면 깔끔하죠? 제가 라인 블렌딩에 목숨을 거는 타입인데 이걸로 그려주면 또렷한데 라인 블렌딩을 하지 않아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컬러들이랑 같이 조합해서 저의 트임 팔레트를 하나 또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거는 올영세일 추천템 영상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블렌딩하고 싶다 하면은 이 컬러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좀 블렌딩해서 이어줄게요. 그때 제가 그 눈에 아이홀 메이크업 한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눈이 좀 이렇게 폭 들어가가지고 그거 찍을 때 제가 진짜 아프고 난 이후였어요. 저는 정말 재밌는 게 항상 아프고 나면은 사람들이 영상에서 예쁘다. 오늘 되게 고급스럽다. 나 약간 애벼야 되나 봐.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좀 아프기도 했고 저녁에 촬영도 하기도 해서 눈이 좀 푹 파여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되게 고급스럽게 봐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오늘도 좀 파여 있나요? 이렇게 블렌딩 해줬어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이 베이스로 발랐던 이 컬러 옆에 밝은 컬러들 발라줘도 되겠지만 좀 분위기 그윽하고 싶어서 애교살 그 볼륨 있는 부분에는 저걸로 좀 그윽하게 덮어줬어요. 그 묘하게 밝은 느낌보다는 살짝 차분하게 요거 있어요. 이 컬러 좀 밝은 컬러 얘를 묻혀서 눈 앞머리 쪽 밝게 살짝 조각을 해줄게요. 요게 요즘 눈 앞머리 이렇게 밝히는 거 좀 많이 유행하잖아요. 요게 요렇게 살짝 앞머리 밝히면서 조각하기가 좋아요. 반대쪽도 살짝 눈 앞머리 밝혀서 쉐딩이랑 좀 양감, 음감을 분리를 해줍니다. 벌써 섀도우 색깔 아주 고급스럽죠? 속눈썹은 요즘 맨날 이거 보여드리는데 코링코 노글루 속눈썹 퓨어. 이게 제가 쓰면 11mm가 조금 부족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11mm짜리를 따로 구매해서 같이 섞어서 붙여요. 퓨러로 먼저 속눈썹 찝고 11mm를 떼요. 제일 끝쪽에 속눈썹 밑단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10mm, 그리고 9mm를 그 앞에 또 붙여요. 눈 바로 제일 앞쪽에 또 9mm를 붙여줘요. 속눈썹은 에뛰드 컬픽스 가닥 볼륨 쓸게요. 제가 퓨어라이트를 쓸 때는 무조건 마스카라로 뭉쳐줘요. 그냥 퓨어라이트만 붙였을 때보다 마스카라로 이렇게 해줘야 좀 존재감 있게 속눈썹이 보이거든요. 언더를 발라줘요. 언더를 바르면서 위에가 마르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손으로 살짝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지도록 살짝 이렇게 비벼줍니다. 근데 이 비비는 게 되게 고급 스킬이라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손끝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핀셋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기도 하고요. 이게 더 깔끔하게 애들이 잘 모여서 이 방법을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손을 넣어서 비벼줄 때 막 이렇게 비비면 안 돼요. 살살. 뭉쳐질 정도로만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비벼주는 거죠. 그리고 손끝을 이렇게 좀 모아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했던 아이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반대쪽 하고 올게요. 그날 한 치크도 질문이 많았는데 치크는 로지킴에서 새로 나온 블러싱 세럼이었어요. 이게 출시됐을 때 또 잠깐 막 품절 대란이 일었던 블러셔인데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고요. 이렇게 발라보면 촉촉한 리퀴드 타입인데 좀
쫀쫀해요. 제형 자체가 완전 묽은 느낌보다는 세럼인데 살짝 쫀쫀한 느낌. 근데 펴바르면 엄청 자연스러운 혈색처럼 이렇게 펴발려서 발색이 진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날도 살짝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런 미니 퍼프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렇게 덜어서 발랐는데 많이 양을 발라도 저한테는 발색이 되게 투명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메이크업 했을 때 좀 차이점은 블러셔 존을 제가 지난번 겟레디 윗미 때도 원희 블러셔 존이라고 유명한 요즘 광대 아래쪽으로 넓게 펼치는 그런 블러셔 존 있잖아요. 보이프렌드 존이라고도 하죠. 그 존에 발랐어요. 근데 여기에 촉촉한 제형을 바르니까 살짝 이 꺼진 부분에 광이 함께 돌면서 또 되게 그윽하고 약간의 헬스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코 아래까지 내려오기는 하는데 저는 입술 근처까지 너무 내려가면 얼굴이 좀 길어 보이기 때문에 딱 이 광대 꺼진 부분 있죠? 이쪽 위주로 이렇게 발라서 살짝 광대를 좀 감싸주듯 올라가게 이렇게 발라줬어요. 이런 느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면서도 앞에서 봤을 때 살짝 헬스하게 쉐이핑이 된 느낌. 저는 이렇게 바르면 갑자기 얼굴이 한 5kg 빠진 것처럼 표현되더라고요. 이쪽에 어떤 색감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게 필로우 컬러거든요. 이 필로우 컬러는 살짝 톤 다운된 장밋빛? 살짝 코랄 로즈 같은 톤 다운된 색감이어서 제가 바르면 이쪽에 음영이 은은하게 들어간 것처럼 표현되더라고요. 이쪽에 바를 때 색감이 너무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톤 다운된 느낌으로 살짝 다이어트한 것처럼 음영이 지는 컬러감이 더 잘 어울려서 이 컬러를 선택했는데 괜찮았던 선택 같아요. 이렇게 발랐을 때 지금 베이스까진 전혀 없거든요? 그냥 바로 발라서 블렌딩을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발랐을 때 발색 조절이 더 쉽고 베이스 까짐도 없이 좀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존에 발라둔 상태에서 이제 경계를 살짝 넓혀주면서 너무 얼굴에 여백이 많아 보이지 않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발랐을 때 그냥 보통의 블러셔 존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날이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삐아 립 펜슬 전 컬러 다 구매했는데 이 1호가 제일 손이 잘 가요. 이 1호가 사용했을 때 입술 라인 커버도 되게 잘 되면서 약간 입술 색을 베이스로 커버한 느낌? 근데 너무 하얗지 않게 적당히 커버해줘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입술색 가려주는 제품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 입술 외곽 라인이 앵간치 진해야 말이죠. 너무 진해서 웬만한 걸로는 잘 안 가려지거든요. 근데 이 삐아는 웬일로 너무너무 잘 가려지는 립펜슬이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한테 립펜슬 광고가 이것저것 꽤 들어왔는데 광고 제안이 들어온 립펜슬들은 다 제 입술 외곽 라인을 커버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거절을 했고 유일하게 잘 쓰는 게 하트% 라인 프루프였는데 이 삐아가 그 라인 프루프만큼 커버를 잘해줘요. 굉장하죠? 립 컬러는 라카 트윈 립 누드 우드 컬러 바를게요. 저는 트윈 립 중에서 이 누드 우드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 그리고 맞아. 이 트윈 립 바르기 전에 입술에 뭔가 립밤이나 보습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밀착력이 떨어져요. 이런 립 펜슬은 괜찮아요. 립 펜슬들이랑 궁합은 아주 좋아요. 대신에 이 전에 입술 컨디션을 위해서 뭔가 올려놨다면 그건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이 리퀴드 제형이 입술에 더 잘 밀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껍게 바르면 조금 뻑뻑하고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을 덜어주신 다음에 그냥 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양을 최대한 덜었는데도 발색 진짜 잘 되죠. 이렇게 발라줍니다. 밀착되기 전에 손으로 좀 블렌딩을 해줘요. 그러면은 더 밀착이 잘 되거든요? 써보니까 손으로 블렌딩을 했을 때 밀착력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밀착되기 전에 음파를 하시면 뜯길 수 있어요. 이게 살짝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입술 위에서 얘가 말랐다라는 느낌이 들기 전에 음파를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음파 금지. 그날 하이라이터는 제가 뭘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에스쁘아 시쉘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거 쓸게요. 시쉘로 밝혀줄게요. 하이라이터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살짝 지나가지고 아까 앞머리 밝혔잖아요. 그 위에 발라준다는 느낌. 그리고 확실히 이게 완전 파우더처럼 유분을 눌러주는 건 아니어서 한 번 더 얹어서 좀 유분을 잡아줄게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앞볼을 밝혀준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프렌드 존의 블러셔를 했을 때 저는 이 앞볼을 볼륨감 있게 잡아줘야 얼굴에 균형이 좀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전체적으로 다 퀭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앞볼을 좀 밝혀줘야 조금 더 얼굴이 안 넙대대해 보이고 좀 더 화려하게 중안부 메이크업들에 집중되는 느낌. 라카 트윈 립 뒤에 있는
촉촉한 부분으로 글러시하게 덮어줄게요. 확실히 이렇게까지 발라야 입술에서 느껴지는 사용감이 훨씬 좋아요. 저는 이 매트 리퀴드 쪽에 그 특유의 끈적함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트윈립 제형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제형이에요. 그 시절에 반짝 인기가 있다가 사라진 이유가 있다. 진짜 웃긴 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베이지 애쉬랑 모카 애쉬를 반반 잘못 바른 거예요. 이 페리페라 브로우 카라 베이지 애쉬 컬러로 오늘은 양쪽 다 제대로 바를게요. 아무도 눈치 못 챈 게 웃겨. 이거 바를 때 완전 꼼꼼하게 발라줘도 되지만 저는 너무 뿌리털까지 다 바르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그냥 털 쪽만 빗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줘요. 컬러 자체가 막 엄청 밝고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살짝의 그 뿌리 점점점이 보여도 큰 문제는 없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뿌리까지 닿게 해서 눈썹 막 답답해 보이게 빽빽해 보이게 연출되는 것보다 이렇게 털 위주로만 발라서 연출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그럼 거의 끝인데 뭔가 코가 조금 길어 보여서 쉐딩 스틱으로 코끝을 좀 쳐줄게요. 그리고 입술 아래도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그럼 머리하고 다시 나타날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썼던 제품 거의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했는데 뭔가 좀 다르다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았어요. 일단 눈두덩이 음영을 제가 그날 더 진하게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냥 이 컬러를 썼나 봐요. 그래서 아예 눈두덩이 음영을 보니까 좀 진하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날 웬일로 음영을 좀 세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컬러로 조금 더 음영을 올려서 더 그윽하게 해줄게요. 음영이 너무 부족했어. 이렇게 발라도 아주 뭉침 없이 잘 올라가지죠? 제형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가 보자. 그래. 이렇게 해주면서 동시에 삼각존에도 더 진하게 넣어줬던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섀도우 컬러로 언더를 터줬고 앞머리도. 제가 음영에 좀 오늘 소극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베이지 우드를 이미 발라둔 상태긴 하지만 이걸로 애교살 음영을 한 번 더 파우더리하게 잡아줄게요.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덧바르고 위에 음영이 진해지니까 지금 베이지 우드가 상대적으로 너무 연해져서 이렇게 덧바르는 거거든요. 삼각존을 항상 자연스럽게 그려두면 나중에 눈두덩이 음영에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이거 묻혀서 눈을 살짝 이렇게 개슴츠레 뜨고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한번 진하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눈 깜빡깜빡할 때 살짝 그 음영이 보이면서 조금 더 그윽해져요. 그래서 이쪽에 좀 진한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메이크업이 1,800원짜리 팔레트에서 나온 아이 메이크업이 맞나요? 엄청 고급스럽죠? 고급 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색감 자체가 너무 비싸 보여요. 그쵸? 그리고 살짝 좋았던 건 이 팔레트가 포켓몬 에디션으로 나온 팔레트라서 포켓몬이 그려져 있는 컬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슴슴 누디는 포켓몬이 안 그려져 있고 그냥 이렇게 민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파우치 쏙 넣어 다녀도 좀 부끄럽지 않다. 제가 포켓몬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서 이런 깔끔한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정 화장까지 해서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제가 그날 또 옷을 살짝 청록색 옷을 입었거든요. 메이크업이 그날 입는 옷에 따라서도 살짝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옷의 컬러가 반사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했던 메이크업은 청록색이 살짝 반사돼서 지금보다 약간 더 쿨해 보이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좀 화사한 컬러 계열을 찍을 때는 화사한 흰색이나 밝은 계열 입어서 좀 얼굴에 반사판이 될 수 있게 입어주는 편이고 좀 그윽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블랙이나 좀 어두운 계열을 입어주는데 그러면 반사가 조금 덜 올라와서 턱 밑에서 음영이 더 확실하게 날렵하게 지고 흰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이런 음영 메이크업 표현들이 더 그윽하게 잘 보여요. 이거는 퍼스널 컬러 진단 받을 때도 얼굴에 반사됐을 때 어떤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같이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하고 입는 옷에 따라서도 메이크업의 색감이 미묘하게 달라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라카 영상에서는 제가 안쪽에 솔티 피치를 더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누드 우드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많이 발랐거든요. 좀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